에릭소니아 NLP 심리연구소의 마스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한 미니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아주 적은 분들, 소수의 인원만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컨빈서로 보는 예스세트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과제를 정했는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컨빈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섬세하게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이전에 에릭소니아 NLP 전문가 과정의 강의를 미니 강의로 드렸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컨빈서를 이해했을 때 약간 뭐랄까 작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셨고요, 또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이것이 이제 틀린 표현이 절대로 아닌데 좀 더 미세하고 좀 더 작은 단위로 들어가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작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해야 되는 것들, 또 성공을 이루기 위한 무엇, 그렇게만 비춰지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최면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져요. 일단은 이 강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최면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요. 최면 심리 수업이라는 책 자체가 최면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예를 들어서 뭐 레드선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또 소리를 딱 하고 뭐 낸다든가 시계추를 돌린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푹 꼬꾸라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그런 최면을 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측면의 최면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우리는 최면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도 최면을 걸고 있다. 다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거를 내가 정확히 알고 나면, 제가 드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은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최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정의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되게 딱딱해요. 최면의 정의가 뭐냐면은 현재 의식의 비판적 사고를 우회하여 받아들일 만한 사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게 최면의 정의입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의식은 뭐고, 비판적 사고는 뭐며, 받아들일 만한 사고체계는 뭐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계신 경로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경로님은 지금 최면 상태에 있으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뭐 우리가 수업 때 들었던 얘기로 비추어 보자면 네네. 이 현실이 최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제 마음속에는 나는 현실 세계에 있다라고, 최면은 약간 다른 세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지금이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그 영상 카페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동물들이 보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듣던 강의에 또 그 얘기가 마침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현실이 다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는 시작했는데 그게 아직은 막 그 마음속에 사실 다 이렇게 막 꽂혔다고 해야 되나? 막 정확하게 막 그래, 나는 내가 보는 세상이 다 아닐 수도 있어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인식이 확 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입장으로서는.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 정말 그 감정으로는 미묘하게 모르겠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경록님은 최면 상태예요. 어떤 의미의 최면 상태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은 되는데 그 최면 상태 알겠는데 이게 명확하게 약간 좀 모르겠는 느낌이 강한.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이요? 와인 한 잔이랑. 누구랑요? 집에서 혼자서 와인을 강의 들으면서 와인 이제 한 잔이랑 치즈 한 잔 먹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어제는 어쩌다 보니 저녁은 안 먹었어요. 와인과 치즈만? 어제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시고? 아니요, 만났죠. 어제 누굴 만났더라? 제가 요새 이상하게 기억력이 정말 많이 감퇴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뭐 했죠? 어제 팟캐스트 녹음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네. 팟캐스트를 어제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넘어서 11시쯤 집에 들어와서 그 와인이랑 이제 치즈 한 잔을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도 강의를 한다면서 왜 잡담을 하고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면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최면 상태인지 여쭤봤죠. 네. 그리고 경록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제가 정말 그런지 물어봤죠. 네.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네. 제가 정말 그런지 또 물어봤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록님은 내가 최면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최면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네. 나 최면 상태인가? 내가 최면 상태인가? 네. 최면 상태라는 게 뭐지? 네. 그래서 동물들의 시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갔던 강의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내적 프로세스를 막 하신 거죠. 저와 함께 있고 이 공간에 있었지만 제가 계속 물어봐서 동물들의 상태부터 최면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적 프로세스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최면 상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을 물어봤죠. 그래서 저녁을 먹었던 때로 돌아가셔서 와인과 치즈를 떠올리시고 그걸 먹었던 현장으로 가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팟캐스트 녹음한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계속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경론이가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최면이라는 게 뭔가 어렵고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재밌는 책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누가 뭘 하고 있든 방에서 책만 보고 있으면은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가 뭐 옆에 카페에서 보고 있으면 카페에서 누가 떠들고 있고 뭐 직원이 와 누굴 부르고 나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책 속에 빠져서 책의 인물과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같이 체험하고 있죠. 그 상태가 최면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떠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얘기를 한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군대라는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서 그 영역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군대 얘기들을 꺼올리면서 그 군대 내무반과 뭐 고참 병장과의 스토리 그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면이라는 거죠. 분명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 앉아가지고 뭐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미 군대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 뭐 체험했던 군대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최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기는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보던 막 이렇게 레드선, 추를 흔들고 그리고 이제 생각난 게 최근에 Get Out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찻잔으로 이렇게 보셨나요 혹시? 맞습니다. 그 찻잔으로 이렇게 최면 속으로 쫙 빠뜨려서 암흑의 방으로 가둬버리는 그런 현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최면은 약간 그런 식의 최면들 무언가의 도구나 이렇게 뭐 레드선 이런 구호들 이런 신호들이 필요한 게 최면이 아닌가라고 사실은 많이 인식하고 인지했었거든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인가요? 다른 형태가 아니고요. 강의에서 진행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 나올 얘기인데 최면을 함을 노출하냐 아니면 노출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직접적으로 제한을 하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최면 상태에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경론님이 내적 표상을 계속 살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제가 이제부터 최면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저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최면이라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직접 최면의 형태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게 의식되지가 않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최면가와 내담자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게 최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체험시키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체험하고 싶은 걸 마구마구 체험하고 그냥 이렇게 해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고 와가지고
그 무슨 소파가 너무 좋대. 네. 그거에 앉으면 너무 몸이 깊이 쑥 들어가고 진짜 막 결리는 데도 없어가지고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소파가 있대. 이거 사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게 최면의 효과랑 같은 거예요. 그 엄마들끼리 모여서 트랜스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소파를 경험했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체험시킨 거죠. 그 체험을 받은 엄마가 집에 와서 이거 사야 된다. 이걸 꼭 가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상대방도 이 소파를 뭐 팔겠다는, 뭐 당연히 세일즈맨도 아니니까 그런 의도도 없었지만 최면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최면이라는 게 뭔가 어려운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전 여자친구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 시험 보다가 못 봤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놀러 갔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최면 상태이기 때문에 최면을 거는 게 어려울 것이다. 전혀 겁낼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최면을 누가 걸지 않아도 우리는 최면에 막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체험시킬까 라는 생각만 하면은 최면을 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밀턴 에릭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트랜스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서제스천이라고 이제 최면적 언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제안이라니까 좀 어색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을 제안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이제 정말 최면이 아닌가요? 라는 말에 대해서 내적으로 들어가서 최면에 내가 진짜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고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내적 표상을 돌려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미 컨빈서가 한번 돌아간 겁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시고 한 바퀴 돌았다가 바로 앉으세요. 이러면은 컨빈서가 한번 돌아간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왜죠? 왜 제가 일어서야 되죠? 라든가 혹은 어떻게 일어서라는 얘기죠? 라든가 그런 의문 없이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행동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컨빈서가 한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컨빈서에 대한 개념이 뭐 지금 제가 불쑥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뒤에 설명할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최면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굉장히 통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제가 제안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최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무엇을 하셨는지 최면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또 제안했을 때 경록님은 제가 제안한 현실을 체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최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최면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최면을 잘 걸까요? 최면을 잘 거는 사람들이요? 최면을 잘 상대방을 최면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 세일즈맨들이 사실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세일즈맨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우리 한창 얘기하던 뭐 약장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근데 되게 쉽게 그냥 얘기 드리면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혹은 되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뭔가 물어보고 그러면은 되게 열심히 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쉽게 체험이 일어나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최면 간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그맨입니다. 왜 개그맨이 좋은 최면가죠? 웃어주면 네. 그 마음이 좀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웃는다는 네. 거는 네. 왜 웃은 걸까요? 재미있다고 느꼈으니까. 네, 왜 재미있다고 느꼈냐면 네. 특정 맥락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대해서 경험이 일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앞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네. 좋은 최면가고 제가 좋은 최면가다 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잘생긴 사람이다라는 맥락에 대해서 이해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체험이 일어나서 웃었단 말이죠. 네네네. 거기에 이미 컨빈서가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그맨들은 좋은 최면가고요. 개그맨들이 되게 미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컨빈서가 많이 돌아가게 되면은 체험 당하는 사람들이 체험 시켜준 사람에게 되게 호감을 갖거든요. 그래서 개그맨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죠. 또 꼽아보자면 목사님들이 또 굉장한 최면가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목사님들이 네. 이렇게 네. 주일에 설교를 네. 하시면은 사람들이 우와 막 감정이 막 신도들이 막 이렇게 감동하고 막 울고 맞아요. 굉장한 그 고향감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최면가예요. 굉장한 체험을 말만으로 시키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도 대단한 최면가입니다. 그래서 의사 뭐 이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의사가 뭐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에 점점 자기가 진짜로 몸이 아파져가고 네. 건강이 나빠지고 이런 경험들이 하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 의사라는 상징성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치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병이 아님에도 그 병을 걸리지 않았음에도 그 병을 체험하는 단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혹은 뭐 TV에서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최면을 거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네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컨빈서 연쇄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최면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면가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면은 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웃게 만들고 뭔가 하게 하고 뭐 리더라든가 멘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최면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최면의 순서를 제가 컨빈서 연쇄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어요. 컨빈서 연쇄 프로토콜은 4가지로 구성되는데 매핑, 서제스천, 컨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